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모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미래의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자격증을 막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평소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도 지금 현재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안 됐다가 법이 개정돼서 새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2015년 이후 최초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이 사항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보다 디테일하게 환산보증금 이내, 환산보증금 초과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이내면 당연히 인정을 받고요. 초과를 했을 경우에도 2015년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 이후에 갱신되는 것은 이제 대항력은 다 인정을 받고요. 이 우선 변제권은 아쉽지만 환산보증금 이내면 적용받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도 두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환산보증금 이내면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주장이 가능하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이내든 초과든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5년이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환산보증금 이내면 적용을 받겠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묵시적 갱신일 텐데요. 우선 환산보증금 이내에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상가에서는요.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보 이후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돼서 보증금을 회수받고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이 묵시적 갱신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인법을 받지 않고 민법을 받습니다.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요. 그냥 그 차이점은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이 되는 건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환산보증금 이내는 임차인만 통고를 해서 3개월 지나면 효력을 받아서 보증금을 회수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묵시적 갱신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통고 후에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고요. 임차인은 통고 후 1개월 후에 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분이시라면 이 묵시적 갱신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의 5% 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것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간 보장이 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에 이 5년을 보장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우선 변제권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의 증액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월 차임 전환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설명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대차에 대한 규정도 역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 아직도 많은 혜택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법 개정이나 또 시행령이 개정돼서 모든 상인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요식업 폐업률이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물 경기도 좋지 않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요식업이 거의 포화 상태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분별하게 요식업으로 막 뛰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좀 더 다양한 아이템과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이제 환산 보증금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노 대표의 강의를 한 번, 두 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본격적인 이제 경매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노 대표의 부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노 대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미래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좀 더 전문성 있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실무에서는 더 많은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셔서 과연 손해를 보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노 대표의 부스 코너를 많이 들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노 대표의 부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